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인,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희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신분을 가졌던 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조선왕조실록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으며 어떤 사랑을 했고 왜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희공주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세조는 조선의 제7대 임금입니다. 1417년에 태어나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세조는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형 문종이 죽고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를 이으니까요. 당시 단종은 겨우 12살의 왕이었습니다. 그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 김종서, 황보인 같은 신하들이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453년 세조는 군부를 장악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계유정난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세조는 무력으로 단종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김종서 같은 단종의 측근 신하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이 되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계유정난은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어린 임금을 무력으로 폐위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 세조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딸 세희공주에게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희공주가 누구인지 이야기해봅시다. 세희공주는 세조와 그의 정비 정의왕후 윤씨의 딸입니다. 그녀는 세조의 맏딸, 즉 첫 번째 정녀였습니다. 본명은 이세희입니다. 세희공주는 왕의 딸로서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은 정일품, 즉 조선시대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세희공주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의 맏딸인데도 불구하고 공식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희공주의 존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답은 야사, 즉 공식이 아닌 기록에 있습니다. 조선 고종시대 한 명의 지식인이 금계필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서유영입니다. 금계필담은 당시의 여러 설화와 야담, 그리고 공식 기록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것은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당시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금계필담에 따르면 세희공주는 세조와 정희왕후의 맏딸이었고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왕실의 모든 것을 갖춘 여인. 그런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세희공주가 사랑한 남자의 이름은 김승유입니다. 김승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곧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김승유는 김종서의 손자였습니다. 계유정난에서 세조에게 제거당한 그 신하입니다. 단종을 보필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조는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종을 지지하던 신하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된 신하 중에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즉, 세희공주가 사랑한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거한 저기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적대관계였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유정난 이후 세조의 정권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파들을 계속 숙청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조의 맏딸이 제거해야 할 저기의 손자와 연결된다면 이것은 세조의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반란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조가 이 관계를 묵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금계필담의 기록에 따르면 세희공주와 김승유의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희공주는 행불했다고 합니다. 행불이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록은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고도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이공주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사의 가장 정확한 공식 기록입니다. 왕의 모든 언행이 기록되고 왕실의 모든 주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맏딸이 행방불명되는 일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이것입니다. 의도적인 삭제 또는 의도적인 기록 누락입니다. 세이공주의 일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세종 28년, 즉 1446년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윤씨와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두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예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딸 둘은 누구였을까요? 의숙공주와 정의왕후가 낳은 또 다른 딸이죠. 하지만 1446년 기록에는 이녀, 즉 딸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의 딸은 그것이 바로 세이공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후, 세이공주의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후 그녀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세조는 자신의 딸의 존재를 역사 기록에서 지워야 했을까요? 그 답은 정치와 정통성에 있습니다. 세조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왕입니다. 역사가들도 인정하듯이 그것은 무력으로 다른 왕을 폐위하고 왕위를 탈취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건국 정신인 천명과 정통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세조는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반대파들을 계속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통제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사 편찬은 왕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왕 제위중의 기록은 특히 더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세조나 세조의 후계자들이 원하지 않는 기록은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세이공주의 경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세조의 정통성에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세이공주가 단종편의 세력과 연결된 인물과 결합했다면 이것은 왕실 내부의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세조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왕실 내부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조의 지배가 완전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세이공주와 김승유의 결합은 김종서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처벌받은 신하의 손자가 왕의 딸과 결합할 수 있다면 다른 반대파들도 언제든 왕실과 결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조의 입장에서는 세이공주의 일을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세조의 권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이공주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왕의 맏딸이었습니다. 최고의 신분을 타고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정치적 적대 관계에 있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셋째, 그녀는 희생당했습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정치적 격변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넷째, 그녀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세이공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침묵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시대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갔는가? 세이공주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개인들의 상징입니다. 세이공주는 조선시대 역사의 그림자 속의 인물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민간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잊었지만 민중들은 기억했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신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따를 수 없었던 한 여인. 세이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적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짓밟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사실 승자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기록된 것들,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 너머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살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이공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 침묵의 목소리들을 다시 불러내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이 지워진 모든 개인들을 위해 오늘 저와 함께 세이공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역사 속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